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유리마나입니다. 오늘은요, 이 애플의 엔비디아 알러지를 두고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김나연 에디터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목도 굉장히 재미있어 보입니다. 이 모든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앞다퉈서 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빅테크 기업만은 이런 뜨거운 엔비디아 열풍에서 제외가 됐다고 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애플이죠. 네, 맞습니다. 최근 2년간에 이제 엔비디아 가장 핫한 기업이었잖아요. AI 붐을 타고 이제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 시가총액을 뒷받침한 건 엔비디아의 압도적인 실적이었죠. 네. 그리고 이 압도적인 실적을 뒷받침한 것은 이제 거의 모든 빅테크들이 AI GPU를 엄청 사재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요. 뭐 매출 기준으로 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테슬라 이런 걸출한 기업들이 다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 리스트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기업이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애플인데요. 애플이 한때는 이제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죠. 근데도 그 규모랑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고객사 리스트엔 이름이 없는데요. 네. 이걸 이제 디인포메이션에서 애플의 엔비디아 알러지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애플이 어떻게 이런 엔비디아 알러지를 갖게 된 건가 그 경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엔비디아와 애플이 지금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애플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반도체를 수급을 해서 향후 AI 전략을 풀어나가려고 하는지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먼저 그 시작점이 궁금할 텐데 애플은 언제부터 엔비디아랑 사이가 좀 멀어지게 된 걸까요? 네. 이 알러지의 시발점은 20년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1년에 이제 애플이 맥의 그래픽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엔비디아와 처음으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당시에 애플 CEO가 스티브 잡스였죠. 네. 스티브 잡스는 대외적으로는 엔비디아를 되게 추켜 세우면서 애플이랑 엔비디아는 이제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실상은 좀 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애플이 이렇게 사이가 좀 틀어지게 된 계기가 잡스의 심술이었는데요. 잡스가 좀 성격이 괴팍하기로 유명했잖아요. 근데 이 잡스가 어떻게 했냐면 엔비디아랑 이제 미팅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엔비디아 측 임원에게 이렇게 불만을 제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우리 애플의 자회사 중에 당시 픽사가 있었는데요. 픽사 스튜디오 있죠. 그 픽사의 기술을 베껴서 쓴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되게 불만을 표했다고 해요. 그런데 엔비디아 임원이 그 자리에서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 특허를 사용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 불만에 대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듣고 잡스가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회의 내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계속 무시하고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이후로도 엔비디아와 애플의 사이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시 애플은 아이팟이랑 맥이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되게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였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물건이 잘 팔리다 보니까 웬만한 부품 공급 업체들은 애플이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면 다 요구를 즉각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애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런 갖은 수를 쓰던 시기였죠. 만약에 정말 엔비디아가 이 픽사의 기술을 베꼈다면 애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나빴을 것도 같기도 한데 엔비디아가 좀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이런 애플한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또 뭘까요?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또 이렇게 을의 입장인 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맥이 아니어도 더 큰 고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PC 퍼스널 컴퓨터 제조사들이 더 큰 고객이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맥이랑 PC랑 판매량을 비교를 하면 지금도 좀 PC 판매량이 크게 나타나는데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맥의 판매량이 적으니까 매출 비중이 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젠슨왕 CEO는 우리 물건 그렇게 많이 사가지도 않는데 애플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나? 그렇게 요구를 다 들어주려면은 자원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자원을 좀 투입하는 것을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는 애플이 뭐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면 이런 요구들을 좀 거절하곤 했는데요. 그 사례가 몇 가지 있어요. 그걸 좀 살펴보면요. 네네. 네, 이 첫 번째는 애플은 이제 물건의 그런 만듦새에 대해서 되게 집착을 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맥북을 만들 때 전력 소비랑 발열량을 줄인 맞춤형 칩을 엔비디아한테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너네만을 위해서 하기는 어렵다라고 요구를 일단 거절했고요. 그래서 애플이 좀 빈정이 상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맥 생산 공장이 이제 중국에 있잖아요. 이게 중국에 있으니까 엔비디아 반도체를 탑재한 이 맥북을 GPU 디버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었으니까 네. 그쪽에서 엔지니어를 파견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너네만을 위해서 또 파견하기 싫은데 이러면서 좀 보내기를 주저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애플은 근데도 이제 필요한 일이어서 계속 수개월 동안 설득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엔지니어를 데려왔습니다. 이때 또 기분이 안 좋았겠죠. 애플은 또 PC랑 맥이랑 운영체제가 다르니까 엔비디아 칩을 똑같이 탑재를 하더라도 이걸 테스트할 방법이 좀 달랐겠죠. 그래서 이거를 맥 전용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거를 또 엔비디아가 좀 주저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개발되기까지도 좀 진통이 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두 기업 모두가 약간 내가 최고야 하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좀 조율하는데 여러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악화된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이게 이런 갈등이 쌓여가던 차에 2008년에 좀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게 범프게이트라고 하는데요. 엔비디아가 결함이 있는 GPU를 공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GPU에 납땜 부분이 과열돼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는 이제 애플만 겪은 게 아니라 같은 GPU를 공급받은 델이나 HP의 컴퓨터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했던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인정을 처음에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 비용도 전액 배상을 하질 않았고요. 그러니까 애플은 그 GPU가 탑재된 맥북을 팔아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어떻게든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 보증 기간을 무료로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좀 수익성이 안 좋아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애플은 엔비디아에 대한 불만이 이제 이때 와서 좀 터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은 그래서 결국은 다른 회사 상품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능은 좀 떨어져도 가격이 좀 더 저렴하고 맞춤형 GPU도 만들어주는 AMD로 갈아타게 된 거예요. 맥 생산 과정에서 이런 갈등이 있었는지는 또 몰랐는데 애플이 예전에는 컴퓨터 제조사였는데 이제는 아이폰이 더 유명하잖아요. 모바일 사업에서는 엔비디아와 갈등이 없었나요? 아, 네. 이제 2010년대 초에 들어서는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엔비디아 쪽에서 애플에 먼저 불만을 좀 갖게 됩니다. 엔비디아에서는 그런 스마트폰용 그런 GPU들이 나오지 않는데요. 당시에 삼성이랑 그러니까 퀄컴, 애플 이런 데들은 모바일 GPU를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거나 뭐 이매지네이션 테크놀로지스 같은 업체 기술을 라이선스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젠슨왕 CEO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바일 GPU라고 하더라도 엔비디아 특허에 기반하는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모바일 GPU를 설계를 하려면 우리 엔비디아의 라이선스 비용을 좀 내라고 요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애플에게도 이런 요구를 똑같이 했는데요. 애플의 이제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책임자는 이 말을 듣고 격분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 힘으로 만든 건데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하느냐 이러면서 화를 냈고요. 그래서 그 뒤로 애플이랑 엔비디아의 사이는 또 더더욱 냉랭해지게 됩니다. 모바일이나 컴퓨터 사업에서는 애플이 엔비디아와 거리를 두고서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AI 산업이잖아요. 또 엔비디아 GPU가 이 AI에서는 거의 필수품처럼 여겨지면서 애플이 어떻게 AI를 훈련시키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아, 네.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건 사실 이제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출시된 이후인데요. 애플이 이전에도 AI 기술을 좀 제품에 도입을 해왔다는 거는 좀 사람들이 주목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페이스 아이디 같은 게 AI 기술을 활용을 한 그런 건데요. 재밌게도 애플은 페이스 아이디에 사용되는 AI를 훈련할 때는 정작 또 엔비디아 GPU를 좀 소량 구매해서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2018년 들어서는 좀 이런 흐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애플은 이제 구글 출신 머신러닝 엔지니어인 존 자이앤드레아를 영입을 했는데요. 이 자이앤드레아는 AI를 훈련하는데 엔비디아 GPU 대신에 자기가 있었던 구글이 개발한 텐서 프로세싱 유닛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했어요. 이걸 TPU라고 하는데요. 네. 이 구글도 사실 이제 엔비디아 의존도를 좀 낮추려고 TPU를 개발을 하게 됐는데 애플에서 이걸 사용을 하면서 그 혜택을 좀 톡톡히 보게 된 거예요. 챗GPT가 등장한 이후에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GPU를 한창 사재기를 할 때에도 애플은 그냥 TPU를 계속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엔비디아 GPU가 꼭 필요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실물을 사서 사용하는 대신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서 엔비디아 GPU를 대여해서 썼다고 합니다. 이 애플이 얼마나 엔비디아랑 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이 좀 엿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앞으로 이 AI 기술은 당연히 점점 더 발전을 할 테고 또 더 많은 AI 반도체는 당연히
당연히 또 필요를 할 테잖아요.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AI 피라미드 정점에 서 있는 만큼 애플도 이걸 완전하게 외면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애플의 계획은 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최근에는 약간 요 두 기업 사이가 풀어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는 젠슨왕 CEO가 엔비디아의 3D 소프트웨어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애플의 비전 프로를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12월에는 엔비디아랑 애플이 AI 모델 최적화 연구에 협력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막상 애플의 행보를 보면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제품을 다시 사서 쓸 것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애플이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과 협력을 해서 2026년까지 자체 AI 서버칩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런 걸 보면은 엔비디아 칩을 사서 쓰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 쓸래 이런 좀 기조가 보이는 거죠. 이 프로젝트 이름이 발트라라고 하는데요. 이 발트라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애플이 개발해온 칩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보통 아이폰이나 맥에 들어가는 칩을 좀 주력으로 개발해왔거든요. 그렇죠. 네, 소비자 기기에 들어가는 그런 칩이요. 근데 발트라는 서버용 칩이어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런 좀 스케일이 큰 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방향성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애플이 이 발트라 같은 서버용 칩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그건 AI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 그래서 애플이 최근에 AI 서비스인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선보였잖아요. 이 기능들이 다 이제 아이폰 자체 프로세서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는 자체 프로세서에서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좀 더 복잡한 작업은 클라우드로 보내서 그쪽에서 좀 무거운 작업들을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기기로 보내서 그거를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그런 식의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네, 애플의 클라우드에서 지금 사용되는 칩이 맥 전용으로 개발된 거인데요. 이거는 엔비디아 GPU만큼 처리 속도가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AI 서버 전용 칩을 설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애플이 이 칩을 브로드컴이랑 같이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브로드컴은 네트워킹 부분만 개발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모두 애플이 직접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 애플이 이 발트라를 개발을 할 때에도 AMD가 차용한 설계 방식을 사용할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모바일 GPU 때처럼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라이선스 비용을 내라 이런 요구를 받기가 싫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이제 주도권 경쟁이 되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애플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그리고 또 이게 엔비디아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계속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온 기업인 만큼 애플이 또 다른 혁신을 보여주게 될지 아니면 좀 이런 AI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른 기업들과 좀 손을 잡게 될지도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인에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